교집합. 얘는 좀 쉬워. 합집합 뭐냐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합집합이라 부르시면 되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교집합 이렇게 부르면 돼.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거는 봐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에 속하고 B에도 모두 속하는 원소.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 서로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 적고 B라는 집합을 2, 3, 4라고 적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컷 모양을 써주면 돼. 컷 모양. 합친다. 이렇게 합친다. 그러면 A에 속하고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적는 거니까 1, 2, 3, 4를 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는 거는 A와 B에 모두 속하는 원소. 그러니까 A에도 속해 있고 B에 속해 있는 원소를 갖다가 적어라.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하고 A 교집합 B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집합을 만들고 B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교집합을 구했더니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게 수의 서로소도 있고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게 있는데 수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 공약수가 1분일 때를 두 수를 서로소라 부르는 거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서로 뭐 할 때 없을 때 얘를 서로소라 부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소는 뭐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하고 B는 서로소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U라는 집합이 좀 많이 나오는데 U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전체 집합. 다시 말하면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주어진 이 전체 U를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려놓으면 이 전체라는 집합에 대해서 구분 집합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U라는 집합에 대해서 구분 집합. 그 부분 집합을 내가 A하고 B라고 놔주면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A하고 B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갖다가 그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U라는 집합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이 있으면 여집합이라는 거는 A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U에는 들어가는 거. 이쪽 부분인 거야. 이쪽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 부르는 거야. A의 여집합.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원소 중에서 A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여집합.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C라는 기호가 여집합이라는 뜻이야. 여집합이라는 뜻. 그래서 이 C라는 건 뭐냐면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가 아닌 부분. A가 아닌 부분을 전체에서 찾아라. 그걸 우리가 A의 여집합 이렇게 불러. A의 여집합. 그럼 차집합은 뭐냐?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차집합이라 그래. 차집합. 그러니까 내가 A 차집합 B라고 하게 되면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순수하게 A에만 속하는 원소. 그걸 우리가 A 차집합 B라 부르고, 그럼 반대쪽은 뭐라 불러주면 되겠냐? B에는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거를 B 차집합 A라 부르면 되는 거야. B 차집합 A. 그럼 이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라는 원소에서 A랑 B랑이 겹치는 부분을 뺐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A라는 부분에서 A랑 B의 교집합 부분을 뺐구나. 그럼 당연히 B 차집합 A는 B에서 어딜 빼주면 되겠어? A 교집합 B를 갖다가 빼주면 되겠지. 얘를 B 차집합 A라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차집합이라는 이 기호를 우리가 여집합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차집합 B를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랑 같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집합이라는 걸 만들려면 전체 집합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만들어 놓고 나서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B가 아닌 부분이란 말이야. B가 아닌 부분과 A하고의 교집합을 만들면 A 차집합 B가 나오겠지. 그림을 그려봐도. 그래서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 차집합이라는 기호를 없애면 자동적으로 교집합하고 C가 붙는다라고 그냥 기억을 좀 해주면 돼. 교집합의 C. 그래서 우리가 이 차집합을 이 A 차집합 B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라고 바꿀 수 있다. 라고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건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랑 같다. 이걸 좀 외우면 연산 법칙이 이 세 가지 3대 법칙이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를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는 같다. 그게 교환 법칙이고 결합 법칙은 뭐냐면 똑같은 연산 기호를 갖고 있는 이 세 개의 집합을 순서에 상관없이 앞에 거를 먼저 해도 되고 뒤에 거를 먼저 해도 되더라. 이게 결합 법칙이야. 그래서 결합 법칙을 쓸 때는 이 기호가 가로 안에 있는 이 연산 기호가 같을 때만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럼 교환 법칙은 뭐냐면 앞에 거는 교집합인데 가로 안은 이렇게 합집합으로 기호가 다르지. 연산 기호가 다르지. 그럼 우리가 이제 분배하듯이 얘를 한번 곱한다고 생각해서 A 교집합 B 한번 써주시고 다음 거 분배시켜서 A 교집합 C라 써주시면 되고 가로 안에 이 합집합 기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분배라고 그래. 분배.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전개를 하듯이 집합도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다시 역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돼. 역으로 돌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공통인 부분을 뭐 하면 되겠어? 가로 밖으로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야. 만약에 A 교집합에 B 여집합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얘랑 분배해주고 얘랑 분배해주겠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A 여집합의 합집합 C, B 합집합 C,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알겠어?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겠다 생각해봐. B 합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가 B 합집합, 여기도 B 합집합 공통이지? 그럼 B 합집합을 가로 밖으로 빼내는 거지. 그럼 남는 거는 A 남고 여기 교집합 남고 여기 C가 남더라. 이런 식으로 분배까지를 할 수 있으면 돼. 이건 분배 법칙. 그 다음에 4번에 별표해놓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하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 교집합이나 어떤 집합에 대해서 전체 여집합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전체 여집합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봐봐. 얘를 지수처럼 생각해서 분배. 얘도 분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C라는 기호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봐봐. 만약에 A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다가 B의 여집합을 다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가로 밖으로 C를 갖다가 빼내고 그럼 A에서 C가 빠지고 B에서 C가 빠졌으니까 다시 교집합을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의 C, B 전체의 여집합. 그러면 이렇게 분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C에 C가 붙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생각해주면 돼. 부정이 부정이니까. 그러면 A로 빠지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빠지고 B는 C 이렇게.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더해주고 교집합을 한번 빼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얘가 지금 집합 A고 얘가 지금 집합 B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1, 2, 3, 4, 5라고 넣었어. 그럼 우리가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니까 5개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근데 A라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면 3개라가 되고 B라는 집합의 개수는 얘가 3개가 돼. 그럼 얘네 둘이 더해버리면 누가 중복이 되는 거야? 교집합이 지금 중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이 중복이 되는 거를 한 번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빼줘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더해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을 한 번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거는 A가 아닌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A라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빼주면 되겠다. 이해되지? 맞지? 그 다음에 차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라는 부분에서 공통인 부분을 빼던가 전체에서 B를 빼주면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 우리가 A 차집합 B라는 거는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길 말하는 거야. 그럼 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라는 부분에서 A랑 B랑의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되겠지. 아니면 합친 부분, 전체 합집합에서 이거의 개수에서 누구를 빼줘도 되고 B라는 부분을 갖다가 통째로 빼줘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개의 집합이 합집합이 돼 있을 때는 A 한 번 더하고 B 한 번 더하고 C 한 번 더하고 A랑 B랑 겹치는 거 빼고 B랑 C랑 겹치는 거 빼고 C랑 A랑 겹치는 거 빼고 마지막에 세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집합 3개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A라는 집합, 여기가 B라는 집합, 여기가 C라는 집합. 원소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이렇게 써보자 이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A 합집합에다가 B 합집합에다가 C라는 거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의 개수가 10개가 나오잖아 지금. 그럼 이게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NA가 몇 개냐면 NA가 5개란 뜻이야 지금. 그 다음에 NB도 몇 개냐면 NB도 5개란 뜻이고 NC도 지금 5개란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일단 A랑 B랑 더해주면 겹치는 게 생기겠지. 그래서 A랑 B랑 겹치는 게 몇 개냐면 2개란 말이야. 이 2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B랑 C랑 더해버리면 B랑 당연히 또 C랑 겹치는 게 또 생기겠지. 얘가 또 몇 개냐면 2개란 소리고 그다음에 또 A랑 C랑 더해지는 거니까 A랑 C랑도 겹치는 게 몇 개냐면 2개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5개랑 이 5개랑 이 5개랑 더하고 중복되는 거 2개 빼고 2개 빼고 2개를 갖다가 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가 지금 몇 번이 빠지냐면 얘가 그냥 통째로 3번이 빠져버리는 거야. C라는 부분이. 여기서 한 번 뺐고 여기서 한 번 뺐고 여기서 한 번 뺐으니까 3번이 빠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세 부분이 겹치는 거를 한 번을 갖다가 더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가 10개라는 건 몇 개냐면 5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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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겹치는 거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마지막에 3번을 뺐으니까 한 번을 더 해주면 되겠다. 그래야 얘가 10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외워야 된다. 그래서 3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A랑 B 겹치는 거 빼고 B랑 C랑 겹치는 거 빼고 A랑 C랑 겹치는 거 뺀 다음에 마지막에 세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어? 일단 C만 먼저 원소날법을 쓰면 되겠지. 6의 약수니까 1, 2, 3, 6이란 말이야. 그러면 A랑 B랑 겹치는 건 3이구나. 맞는 말이고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시키면 모든 원소를 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1, 2, 3, 6, 9를 적어야 되겠지. 그럼 일단 2번은 틀렸네. 그치? 그 다음에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누가 나오냐면 A 교집합 B는 3밖에 없네. 그럼 3이란 원소와 C란 원소를 합쳤다. 1, 2, 3, 6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 A 합집합 C가 누가 나오냐면 A 합집합 C는 1, 2, 3, 4, 6이 나올 테고 교집합은 B의 원소가 3, 6, 9니까 3, 6밖에 나올 수가 없구나.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지? 5번도 마찬가지. B하고 C의 교집합은 3, 6이니까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1, 2, 3, 4였으니까 1, 2, 3, 4, 6이 맞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 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일단 서로소라는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다. 5보다 작은 소수는 2, 3이니까 당연히 A하고 B는 교집합이 생기는 게 보이고 근데 2번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교집합이 1이 생기겠지? 그치? 2번도 1이 생길 거고 3번은 눈에 보이지?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서로소가 아닌 거고 4번은 3, 4, 5인데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이 겹치겠지?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이것도 겹치는 게 생기니까.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n이 자연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합 A를 만들어 봅시다. n에 1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5, 3, 7, 9, 11, 땡땡땡. A는 홀수지? 그지? B는 무슨 수고? 짝수고.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A랑 B랑 겹치는 부분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서로수가 되는 건 몇 번? 5번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도 괜찮아. 전체 집합이 만들어지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A하고 B라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속하는 데에다 원소를 갖다 적어보자. 일단 A 교집합 B라는 거는 A랑 B랑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다 2 적어주시면 되겠지?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는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비교집합 A의 C라 쓰시면 되고 아까 뭐라 했었냐면 이 교집합과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럼 비차집합 A에다가 3. 그럼 B에만 들어가는 부분이 3인 거야. 비차집합 A가 3.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법칙을 쓸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보자.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어딜 말하는 거냐면 전체라는 집합에서 합집합을 갖다가 뺀 부분이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에 원소가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1과 6이 들어간다는 거야. 1과 6이. 그럼 전체 원소가 1, 2, 3, 4, 5, 6이니까 나머지 남는 게 4랑 5가 남으니까 4랑 5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집합 A를 충분히 만들 수 있구나. 몇 번? 정답은 4번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전체 U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 놓고 A하고 B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단 적어보자. A 교집합 B는 10이야. 그다음에 A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 B가 나왔단 소리야. 근데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가 아닌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A가 아닌 부분에 4, 6, 8, 12, 13이 들어가야 되고 A 합집합 B에 보게 되면 여기 4가 보이고 여기 14가 보이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14가 들어가고 4하고 14 그럼 나머지 남는 게 여기가 6, 8 들어가고 여기가 12가 들어가 주면 되겠네. 여기가 맞니?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A가 아닌 부분이고 A 합집합 B라는 거는 A와 B를 합친 건데 이 합친 부분에 2, 4, 10, 11, 14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보이냐면 4하고 14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4하고 14를 여기에 넣어주고 나머지 원소가 6, 8, 12를 여기다 넣어줘야 그러면 A 합집합 B는 2, 4, 11인 거니까 여기가 2 빠지고 여기가 11 빠지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맞니? 그럼 그림이 맞게 되겠지? 그래서 B 빼기 A, B 차집합 A라는 거는 순수한 B의 원소니까 4랑 14만 들어가서 원소의 합은 1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이게 그림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주면 해보자. 집합 A, 얘가 집합 B, 그러면 A 차집합 B, B 차집합 A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A 차집합 B, B 차집합 A에 1, 3, 5, 7이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A의 원소를 봤더니 1과 7이 껴있으니까 1, 7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3호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럼 A 원소가 1, 2, 4, 6, 7이니까 빠진 부분을 이 안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이해되니? 그러니까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이 빗금친 부분인데 이쪽에 원소가 1, 3, 5, 7이 들어가야 되는데 A가 1과 7을 가지니까 1과 7 집어넣고 나머지 3과 5 집어넣고 A 원소 박아주면 B라는 집합은 2, 3, 4, 5, 6 원소에 한 물어봤지? 5, 5, 10, 10, 30 아니 30이 아니라 몇이냐? 20 해주면 되겠지. 맞아? B 차집합 A를 먼저 구해봅시다. 순수하게 B에만 원소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교집합이 7밖에 없지? 그럼 여기가 3, 5, 11, 13이 B 차집합 A네. 그 다음에 X랑 교집합을 했더니 5하고 1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냐? 이 집합 X는 거기다가 표시를 해보자. 5하고 11은 반드시 포함. 이거는 포함을 시키란 소리고 누구는 제외시키란 소리다. 3하고 누구? 13은 제외를 시켜라. 이해되니? 5하고 11은 포함을 하고 3하고 13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 소리고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A 합집합 X를 했더니 X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림상 X가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시키면 X가 나온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A는 어디의 부분집합? X의 부분집합이 되겠다. 근데 A의 원소가 누구냐면 7하고 19를 X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럼 토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집합은
7하고 19하고 5하고 11은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돼.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3하고 13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만 이 X라는 집합은 전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지금 U의 원소가 몇 개냐면 2, 3, 5, 7, 11, 13, 17, 19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게 8승의 제곱만큼 나올 텐데 부분 집합이. 근데 그 중에서 4개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라 했으니까 포함하는 것만큼 부분 집합 구할 때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빼주라고 그랬고, 제외를 시키는 것도 그만큼의 개수를 빼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 집합은 2의 제곱만큼 나오겠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내가 x라는 걸 만들어 보시면 7, 9, 15, 17, 19, 5하고 11은 무조건 집어넣고 3하고 13은 일단 빼야 돼. 3하고 13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7하고 19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 5하고 11은 반드시 집어넣고, 그럼 2하고 17이 남으니까, 그러면 이거랑 그다음 여기다가 7, 19, 5, 11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였어? 2 하나 집어넣을 수 있고, 7하고 19하고 5하고 11에다가 17 하나 집어넣을 수 있고, 아니면 7하고 19하고 5하고 11에다가 2하고 17. 그래서 얘가 총 집합 X가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 보시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얘를 분배 A가 되고, 얘는 뒤집어주고 B 이렇게 해주면 지금 A 합집합 B하고 교집합 이거다. 그럼 당연히 합집합과 교집합의 교집합은 교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치? 왜 그러냐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A고 얘가 B면 이게 A 합집합 B고, 그 다음에 다시 교집합인데 A랑 B랑의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을 구하시오. 그럼 얘랑 얘랑의 겹치는 부분은 여기밖에 안 생기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그럼 A 교집합 B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A 교집합 B는 누가 나와야 돼? 2하고 4밖에 없구나.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라고 체크해주면 되겠네. 알겠어? 1번부터 봅시다. 여기 차집합 보이지 얘들아? 그러면 그 차집합을 교집합의 C라고 바꿔주시고 다시 이거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라. 그럼 분배하면 A 뒤집어주고 B. 일단 1번은 A 합집합 B가 나오네. 그럼 2번도 마찬가지 전체라는 집합에서 차집합이 되는 거니까 교집합에 다시 C라고 바꿔주고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C에 C가 붙으면 얘는 결국에 B랑 같은 거니까 전체라는 집합과 B의 교집합은 얘는 B가 나오겠지? 그럼 얘도 당연히 B 합집합 A가 되겠네. 2번도 B 합집합 A가 되는 거야. 그럼 3번은 어떻게 푸시냐? A 교집합에 A 여집합에 합집합 B가 돼 있으면 얘를 분배를 한번 해보자. A 교집합에 A의 여집합, A 교집합에 B, 다시 합집합 이렇게 분배가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A하고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구나. 공집합이 되겠구나.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랑 A 교집합 B를 합치면 얘는 A 교집합 B가 되겠네. 일단 3번이 틀렸네. 왜냐면 1번과 2번이 A 합집합 B니까
3번이 A 교집합 B로 일단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번은 어떻게 하시냐.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그럼 인수분해하듯이 A 합집합이 공통이니까 그 A 합집합을 가로 밖으로 빼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의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다시 교환 법칙을 써서 B 교집합에다가 A의 여집합을 만들어 주시고 그럼 얘는 다시 뭘로 바뀐다? 교집합의 C가 차집합으로 바뀌겠구나. B 차집합 A 이거지. 그러면 B라는 부분과 A를 합집히면 얘는 당연히 A 합집합 B가 나오겠구나. 4번도 A 합집합 B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B 차집합 A라는 건 어디냐면 그림상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A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 A 합집합 B가 나오겠지. 그치? 5번은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 들어가 있고 합집합에다가 U라는 부분과 교집합에다가 A 여집합에다가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C에 C가 만나면 얘는 B랑 같고 합집합에다가 분배시키면 U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다가 A가 되는데 U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U가 아닌 거지. 그럼 전체 U에서 U를 뺐으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겠지. 그럼 공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 아, 이거 합집합 이걸 바꿔야지. 그럼 공집합이랑 A랑 합치면 얘는 당연히 A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도 A 합집합 P.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야. 일단 얘부터 밑줄 쳐보자.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어디르구나? 1, 2, 4, 6이란 뜻이구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2, 4, 6이다. 그럼 결국에 A 교집합 B라는 거는 전체에서 1, 2, 4, 6이면 얘가 3호가 되겠네. A 교집합 B는 3호가 돼야 되겠다.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전체라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게 1, 2, 4, 6이니까 전체에서 1, 2, 4, 6만 나오려면 3호를 뺐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를 잘 보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A 차집합 B에다가 여집합이 돼 있고 다시 교집합에다 중괄호만 봅시다. B의 교집합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중괄호 안에서 교집합이랑 여집합을 없애면서 차집합을 만들어 버리면 B 차집합에서 A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게 좀 힘들면 일단 얘를 먼저 분배 먼저 시켜보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B 교집합에다가 A의 여집합, 합집합에다가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고 중괄호 안이. 그지? 그럼 얘가 다시 분배 법칙을 써주게 되면 중괄호 안이 얼마가 되냐면 B 교집합에 A의 여집합 되고 그다음 B 교집합에다가 B 여집합이 되고 얘를 합쳐라. 그럼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중괄호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차집합 B에다가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다시 차집합을 A 교집합의 여집합이라 바꾸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A 여집합에다 합집합에다가 B로 바꿔주시면 얘도 분배 법칙을 써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맞게 됐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에다가 C, A 여집합, 합집합, 여기는 B 이렇게 되겠네. 얘가 왜 바뀌었어? 잠깐만.
맞게 됐지? 중괄호 안에가 비교집합 A, 비교집합의 비여집합, 합집합,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딜 말하는 거냐? 얘는 지금 여기가 지금 B 빼기 A랑 똑같은 거지. 여기가 지금 B 빼기 A랑 똑같은 거야. B 빼기 A가 똑같은 거지. B 빼기 A랑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전체 U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 차집합 A는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얘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A 차집합 B가 여기란 말이야.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여기가 되는데 그거와 얘랑 겹치는 거니까 여기만 나오면 되겠네. 얘가 결국에 그림상 여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를 지금 몇을 두라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4를 두라는 거야. 4. 그다음에 A 교집합 B는 3, 5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결국에 B의 원소는 3, 4, 5구나. 3, 4, 5. 그런 식으로. 뭘 구하는 거야? 합을 물어봤구나. 그래서 얼마야? 3, 4, 5니까 12. 정답 함지고. 당연히 1번은 맞지.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합집합하고 당연히 A를 교집합을 하면 A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교집합은 당연히 B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A는 합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5번에 보시면 A 교집합 B가 B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B가 A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B가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이 돼야지. B가 A의 부분집합.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 5번이 틀린 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번에 얘를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거 정리 잘할 수 있어야 돼. 1번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다시 합집합 B 교집합의 A의 여집합을 어떻게 식을 정리하냐. 일단 얘부터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A의 여, 교, B의 여, 합, 얘는 교환 법칙 이렇게 일단 바꿔보자 이거. 그럼 분배 법칙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인 부분을 가로 밖으로 빼라. 그럼 남는 게 B, 여, 합, B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럼 얘는 B가 아닌 부분과 B를 합치라는 소리는 전체 U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A 여집합과 전체의 교집합은 당연히 A 여만 나오겠지. 그래서 1번을 푼 게 A의 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저 써주면 A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다가 B의 여집합이 U 이거를.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얘는 봐봐.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부정, 얘를 부정, 얘를 부정, 얘를 부정. 그러니까 자변과 우변을 다 똑같이 부정, 부정, 부정을 시키는 거야. 드모라가는 법칙을 쓰듯이. 그러면 얘는 A가 될 거고 교가 될 거고 B가 되면서 얘는 공집합이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U라는 거에 여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U에서 U를 갖다가 빼는 거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겠구나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A랑 B랑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서로 의미하는 거니까 A랑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림을 갖다가 찾아주면 되겠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연산을 좀 자유자재로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제시법 n이 5 이하니까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3, 3 넣어주면 5, 7, 9. A가 1, 3, 5, 7, 9. 그다음 B는 10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그럼 A 합집합 B를 물어봤지? 그럼 A 합집합 B를 물어봤으니까 1, 2, 3, 5, 7, 9.
편하게 쓰면 되겠지? 1, 2, 3, 5, 7, 9.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부터 일단 써볼까? 18의 배수니까 18, 36, 54, 72 이렇게 나가는 게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은 6, 12, 18, 24 뭐 이렇게 나가는 게 B의 집합.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A에서 B를 빼라. A에서 B를 빼라 그랬네.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A에서 차집합 B를 물어봤지. 그럼 A 차집합 B라는 거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지금 A 교집합 B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얘는 공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아 잠깐만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나가네. 그럼 지금 누가 누구에 들어가는 거야? A가 지금 B의 부분 집합이네. A가 B의 부분 집합. 그럼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그림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에서 B를 뺄 수가 없구나. 이것 좀 기억 좀 해주자. 지금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는 A에서 B를 빼면 얘는 무조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무조건 공집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지금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이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니은도 맞는 거지. 맞아? 그럼 디귿은 B가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봤는데 A 교집합 B는 A가 나오겠지? 그럼 B가 A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A가 B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번 디귿은 틀린 거고. 그럼 리을은 어떻게 알아내냐? 봐봐. A 합집합의 B 여집합이 전체 유냐 물어봤어. 그럼 이거 써놓자. 아까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라 했었지. 그러면 차집합을 다시 교집합에다가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나서 다시 얘를 부정해주면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가 U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여집합과 B를 합친 게 전체 U가 되겠다. 리을은 틀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 좀 해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성립하는 집합의 연산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A에서 B 뺀 게 공집합. 일단 이것부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다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얘를 갖다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다 써서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가 U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부정시키면 포함관계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작은 쪽, 얘가 큰 쪽이 되기 때문에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면 공집합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함관계를 가지고 집합의 연산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이었지? 정답은 3번 해주면 될 거고. 14번에 얘가 무슨 집합이라 부르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게 되면 그림상 어디만 남냐면 여기만 남아서 얘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 이렇게 불러.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친 거다. 얘를 대칭 차집합. 지금 좀 알고 있어.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무조건 성립을 시켜. 교환과 결합은 반드시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1번에서 A 세모 B와 B 세모 A는 무조건 맞다 이거야.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에서 A에다가 세모 B 다시 세모 C A 세모에다가 B 세모 C 결합 법칙도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야. 알고 있으면 되시고
3번은 무슨 얘기냐면 A 세모 A가 공집합이라고 하면 A 세모 공집합은 A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봐봐. A 차집합 이 세모라는 기호가 뜻이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를 갖다 합치라 했으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왔지.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A에서 공집합을 뺄 거고 다시 공집합에서 A를 뺀 다음에 합칠 거란 말이야. 그럼 A에서 공집합을 빼면 뺄 게 없으니까 얘는 A가 될 거고 공집합에서 A를 빼게 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지. 다시 봐봐. 그러니까 A에서 공집합을 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차집합이라는 거는 A에서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을 빼는 건데 얘가 결국에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랑은 당연히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뺄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공집합, 차집합 A라는 거는 공집합에서 공집합과 A의 교집합을 빼는 거랑 똑같은데 얘가 또 공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를 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가 맞는 거야. 3번 A가 맞는 거야. 근데 4번이 좀 중요하신데 4번은 무슨 얘기냐면 A 세모 A만 해보면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 맞겠지. 그지? 근데 내가 A에다가 세모 A를 해주게 되면 여기까지는 공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집합하고 A하고의 대칭 차집합을 갖다 해주게 되면 얘가 지금 무슨 얘기였냐면 얘랑 합치고 얘랑의 교집합을 빼라 했으니까 얘는 A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A, 세모 A까지 해주게 되면 여기까지가 지금 A란 말이야. 그럼 A라는 거하고 A라는 거에 대칭 차집합을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짝수개냐 얘가 홀수개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짝수개면 공집합이 돼버리고 홀수개가 돼버리면 A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은 공집합이 될 수도 있고 A고 될 수도 있구나. 4번이 틀린 거라는 거야. 4번이 틀린 게 되는 거다. 그럼 5번은 무슨 얘기냐. 얘가 C라면 B가 이거랑 같냐 물어봤어.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A 합집합 C하고 A 교집합 C를 갖다가 뺀 게 지금 B라는 거야. 얘는 A랑 B랑 합치고 다시 A랑 B랑 교집합을 뺀 게 지금 C라는 거니까. 그지? 그럼 얘가 지금 무슨 그림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C라는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A랑 C랑 합치게 되면 얘는 누가 나온 거냐면 A랑 C랑 합쳤으니까 얘는 지금 전체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A랑 C랑의 교집합이라는 건 여기만 되는 거겠지? 얘가 지금 C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B밖에 남지가 않는 거구나 이거지. 그래서 5번은 맞다 이거야. 4번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봐. 얘가 결국에는 A 합집합 B하고 A 교집합 B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지금 C라고 한 거야. 얘를 지금 C라고 한 거야. 그러면 A하고 C하고의 합집합이라는 소리는 이 C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 합쳤으니까 전체가 나올 테고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얘가 C고 얘가 A인 거니까 여기가 교집합이 생기는데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B만 남게 되구나 이거지.
하는 거는 x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만든 집합이니까 a는 0과 4를 갖는 집합.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더니 0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가 똑같은데 얘가 0이 나왔다는 소리는 얘는 4구나 이러는 소리지. a 교집합 b가 4구나. 그럼 따라서 b라는 집합도 4를 원소로 가져야 되겠다는 거니까 여기 이 2차 방정식은 4라는 값을 갖겠지? 그럼 대입을 해서 a를 갖다가 찾으시면 a가 마이너스 5가 나올 테고 그지? 그럼 a가 마이너스 5를 내가 집합 b에 넣었더니 b가 얼마가 나오냐면 x바 x제곱에 5x 플러스 4는 0으로 나오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4는 0으로 되니까 b의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얘가 1하고 4를 갖는구나. b는 1하고 4. 그럼 따라서 A 합집합 B라는 거는 0하고 1하고 4를 갖는 집합이구나. 0, 1, 4. 합을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정답? 5라고 써주면 되겠네. 16번에서는 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다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A 교집합 B만 찾으면 되겠다 이 얘기지. A 교집합 B의 원소를 찾으시오.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합집합이 나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아까 합집합의 원소를 구할 때는 A를 한 번 더하고 B를 한 번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빼줘야 돼? A랑 B랑이 겹치는 거를 빼줘라. 그럼 얘가 15였으니까 얘가 12, 7이면 19니까 A 교집합 B가 4개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얘가 4개가 됐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전체라는 집합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란 소리였으니까 전체가 몇 개야? 20개. 20개에서 몇 개를 빼주면 되겠어? 4개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16개 하면 되겠네.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A 합집합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B에서 A를 뺀 부분이 5개 이상이래. 그럼 얘가 지금 집합 A고 얘가 지금 집합 B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몇 개 이상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5개 이상을 가져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B에서 A를 갖다가 뺀 부분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합집합에서 A 합집합 B에서 A를 빼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지금 몇 개를 갖냐면 5개 이상을 가져야 돼. 근데 B가 18개이기 때문에 얘는 18개를 넘어가면 안 돼. B 차집합 A는 18개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가 그냥 B 차집합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대 18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B 차집합 A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 A 합집합 B라는 거는 NA가 넘어가면 얘가 39개.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니 여기도 A를 더해줘야 되겠지. A를 더하면 얘가 26개. 그러니까 26개부터 39개까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가 지금 A가 21개지. 그럼 21개 18개.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소일 때 이때가 A 합집합 B가 최대값을 갖는 거야. 39개를.
그 다음에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여기가 5개를 가지면 B가 여기가 13개를 갖는 거고 A가 21개가 되는 거니까 8개. 그럼 A 합집합 B는 26개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최소가 되는 그림이 미니멈이 되는 그림이 아까 이런 그림이었고 최대가 되는 그림이 어떤 그림? A랑 B가 아예 동떨어져 있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얘가 18개를 갖고 얘가 21개를 가질 때 A 합집합 B가 39개로 최대를 갖는 거고 이때는 여기가 5개를 갖고 그럼 여기가 13개를 갖고 여기가 8개를 가질 때가 A 합집합 B가 몇 개를 갖는 거야? 26개.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39에서 26을 빼주면 되겠구나. 13개가 정답이 되겠네. A 문제를 푼 애가 11명인 거니까 NA가 11명이라 써주시면 되고 B 문제를 푼 애는 8명이니까 MB가 8이라 쓰시면 되고 여기 밑줄 한 문제도 못 푼 학생이 3명이라는 게 여기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전체 U가 그려지고 나서 U의 부분집합이 A랑 B가 있을 텐데 여기 빗금친 부분이 한 문제도 못 푼 애들인 거야. A, B를 아예 못 풀었다. 그래서 얘가 집합으로 쓰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게 3명이다. 이거. 그럼 따라서 A 합집합 B는 전체가 19명이었으니까 U가 19이었으니까 A 합집합 B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 16명이 되는 거지. 16명. 그럼 얘는 NA 더하기 NB A 교집합 B를 빼줘야 되니까 NA가 11명, 8명, 19명이면 얘가 3명이 되는 거야. 모두 푼 아이들. 그래서 이 A 교집합 B를 한글로 뭐라 쓰냐면 A와 B를 모두 푼 학생 이라고 읽어주면 돼. A와 B를 모두 풀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3명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3명이 들어가고 B가 8이었으니까 B만 푼 애가 5명, A만 푼 애가 8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문제만 풀었다. 그러니까 A 문제만 푸는 게 어디냐면 A 차집합 B야. 여기가 A 문제만 푸는 얘들. A 문제만 풀었다. 그럼 B 차집합 A는 누구만 풀었다? B 문제만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뭘 읽어주냐면 A와 B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모두 푼 애들은 교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럼 A와 B를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A를 한 문제 풀어도 되고 B를 한 문제 풀어도 되고 A, B를 다 풀어도 되고 그건 A 합집합 B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8이 정답이 되는 거야.